야 냄새 나는 동양인 한국으로 꺼져. 김치 냄새 나는 주제해.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매일같이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감자를 손질하던 한 청년에게 전화벨이 울립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셨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에릭 서입니다. 주방에서 칼질하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 같은 칼질이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더 떨리네요.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르 피오니에의 주방에서 7년째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곳의 공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에릭, 당신은 또 감자 썰고 있군.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생각이지? 휘트먼 수석 셰프가 제 옆을 지나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여전히 주방의 구석자리에서 재료 손질만 하고 있었죠. 손에 쥔 감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요리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란다. 내가 이 감자를 어떤 마음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지. 서울 종로 골목길, 우리 가족의 작은 한식당에서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거야? 손놀림이 왜 이렇게 늦어? 휘트먼의 고함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 요리사들의 숨죽인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제 비밀 요리가 주방 한켠에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프랑스 요리 기법으로 재해석한 한우 갈비찜, 제 모든 자존심을 담은 요리였습니다. 저녁 서비스가 한창일 때였어요. 테이블 23번에서 특별한 요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휘트먼이 와인룸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제 요리를 내보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 요리 누가 만든 건가요? 1시간 뒤 놀랍게도 손님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눈앞의 여성을 보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뉴욕타임스의 음식 평론가이자 제 고향 친구인 한지수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한식의 깊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건 분명 새로운 차원의 요리예요. 한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와인룸에서 돌아온 휘트먼이 주방 문을 거세게 열었어요. 뭐야 이게? 에릭, 감히 내 주방에서 허락도 없이 내 요리를 냈다고? 휘트먼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방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한식? 여기가 길거리 포장마차인 줄 아나? 당장 내 주방에서 나가. 휘트먼의 분노에 찬 외침이 주방을 울렸습니다. 모든 요리사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처음으로 똑바로 휘트먼을 바라봤어요. 주방을 나서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수치심도 아닌 확신이었어요.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겠다는 확신. 미슐랭의 별을 받아내겠다는 결심. 어머니의 가르침이 제 안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르 피오니에의 화려한 주방을 뒤로 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가, 제 요리가 시작된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의 해고는 제게 던져진 최고의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르 피오니에의 주방 문을 나서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7년간의 시간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비가 제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식당을 차리겠습니다. 한지수와 맥주를 마시며 던진 제 한마디에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에릭, 정말 할 거야? 뉴욕에서? 네. 이제는 제가 우리 음식을 보여줄 차례예요. 한 달 뒤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의 작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이었지만 제 눈에는 보석 같았어요. 어머니가 손수 써주신 서울하우스라는 현판을 걸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종로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 늘 주방에서 울리던 도마 소리, 육수 끓는 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죠. 오늘은 손님이 꼭 올 거예요. 매일 새벽 4시 육수를 끓이며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손님도 없었습니다. 매일 정성스레 준비한 육수는 밤이면 싱크대로 흘러갔고 한밤중이면 혼자 남은 식당에서 실패한 요리사처럼 술을 마셔야 했죠. 에릭, 이건 아니야. 퓨전으로 가야 해. 미국인들은 전통 한식을 모르잖아. 2층 이탈리안 레스토랑 마리오 셰프의 조언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휘트먼의 비웃음 소리도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의 낡은 레시피 노트를 펼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허리 굽은 한국인 할머니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도가니탕을 대접해드렸죠. 아이고, 맛은 우리 집 같은데. 이걸 미국 사람들이 먹을까? 여기선 안 될 것 같아. 할머니의 한숨 섞인 말씀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문득 종소리가 울렸어요. 여기가 그 한식당입니까? 고급스러운 수트 차림의 중년 신사가 들어섰습니다. 뉴욕 최고의 한식당 고궁의 오너 셰프인 이재훈 셰프였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자네가 휘트먼의 주방에서 나온 에릭 서로군. 그 이야기는 들었네. 이재훈 셰프는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에 멈췄죠. 이건 전통 레시피군. 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걸로 승부하겠다. 무모하군. 이재훈 셰프는 갑자기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담그는 김치, 직접 옥시골에서 공수해온 된장, 손질해둔 나물들이 가지런히 있었죠. 매일 새벽부터 육수를 내나? 네, 어머니께 배운 대로요. 이 나물들도 전부 직접 무치고 재료 손질부터 모든 걸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셰프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어요. 갈비탕 하나 주게. 손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갈비탕을 내왔습니다. 첫 숟가락을 드신 이재훈 셰프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죠. 이 맛이 30년 전 종로에서 먹던 그 맛이군. 네. 자네는 알겠지? 왜 휘트머니 한식을 무시했는지. 그들은 이런 맛을 모르니까. 이재훈 셰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한 달만 더 버텨보게. 내가 도와주지. 자네가 보여주고 싶은 진짜 한식, 함께 뉴욕을 정복해보자고. 그날 밤 텅 빈 식당에서 이재훈 셰프의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르 피오니에서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진짜 한식을 보여주기 위한 시작이었던 거죠.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다시 한번 펼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차례라고요. 우리 음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진정한 한식이 무엇인지를. 이재훈 셰프의 도움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에릭, 뉴욕 푸드 매거진 기사 봤어? 고향 친구이자 뉴욕 타임스의 음식 평론가인 한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둘러 기사를 펼쳤어요. 한식, 미슐랭은 꿈도 꾸지 말라. 차가운 활자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식. 김치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에서 무슨 고급 다이닝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프렌치, 이탈리안 요리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가 보니 주방장 마이크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에릭. 더 이상 못하겠어요. 마이크, 제발.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여기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내 경력에 치명적인지.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자리가 나서 마이크가 떠나고 주방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현관 종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역시 내 예상대로군. 휘트먼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한식으로 뉴욕을 정복하겠다고? 가소롭군. 내 실패를 직접 보러 왔어. 휘트먼은 천천히 식당을 둘러보며 조소를 띄웠습니다. 김치 냄새, 된장 냄새. 이런 걸 고급 요리라고 부르다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 수치심? 아니었어요. 휘트먼 셰프, 제 요리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제가 내온 해삼 갈비찜을 본 휘트먼의 눈이 흔들렸어요. 이건 그때였습니다. 제 친구 한지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당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에릭,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야. 한지수의 손에는 뉴욕 타임스의 전설적인 음식 평론가 제임스 버튼의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버튼이 이번 주말에 온대. 내 식당을 직접 보고 싶다고. 휘트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튼의 평가 하나로 레스토랑의 운명이 바뀌는 건 뉴욕에선 흔한 일이죠. 우습군. 한식으로 버튼을 감동시키겠다고?
그는 파리에서 수년간 미슐랭 평가단으로 일했어. 내 수준으로는 불가능해. 휘트먼의 말이 채찍처럼 날아왔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곧바로 이재훈 셰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승님, 도와주세요.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자네를 믿네. 내일 아침 일찍 오게. 진짜 한식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보여주지. 그날 밤 텅 빈 주방에서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노트를 적셨어요. 어머니의 글씨가 흐려졌다가 선명해졌습니다. 음식은 곧 사랑이란다. 내가 담는 정성만큼 맛이 달라지는 거야.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깊어가는 밤, 텅 빈 주방이 오히려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휘트먼의 조롱, 마이크의 배신, 매거진의 혹평.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도 제 안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았습니다. 버튼이 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저는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을 건 승부가 시작된 거죠. 끓어오르는 육수처럼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실패? 아니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식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재훈 셰프와 함께 사흘밤을 지새웠습니다. 음식 평론가 버튼이 올 때까지 단 3일, 그 시간 동안 저희는 한식의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어요. 에릭, 여기가 포인트야. 한우의 숙성 정도에 따라 간이 배는 시간이 달라진다네. 이재훈 셰프의 가르침을 받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휘트먼의 조롱, 매거진의 혹평, 마이크의 배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한우는 72시간 숙성, 육수는 24시간 정성으로 우려냈죠. 제주도에서 공수한 해산물, 어머니의 비법대로 숙성시킨 장들까지. 긴장하지 말게. 자네의 진심이 통할 거야. 이재훈 셰프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오후 6시 운명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음식평론가 버튼이 한지수와 함께 들어섰어요. 30년 경력의 그는 미슐랭 가이드의 전설적인 평론가로 알려져 있었죠. 한식의 진수를 보여주세요. 버튼의 말에 저는 첫 코스를 내놓았습니다. 전복 물김치를 본 순간 버튼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굉장히 흥미롭군요. 프렌치의 아뮤즈 부슈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에요. 24시간 우려낸 갈비탕이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풀어졌습니다. 이 깊이. 마치 오랜 시간 정성으로 우려낸 프랑스 최고급 콘소메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메인 디시로 준비한 한우구이를 본 옆 테이블의 손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 짜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순간 식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버튼이 그 손님을 힐끗 보더니 천천히 자신의 한우 한 점을 집어들었어요. 간장과 한약재로 72시간 숙성시킨 한우. 그 비법은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 맨 마지막 장에 적혀 있던 것이었죠. 버튼이 한우를 천천히 씹더니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놀랍군요. 이 짠맛은 의도된 거죠? 네. 첫 맛은 분명 짜게 느껴져요. 하지만 씹을수록 깊어지는 육향, 그리고 와인과 만나는 순간의 환상적인 조화. 이건 한식과 프렌치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요리예요. 그때 휘트먼이 식당에 들어섰어요. 제 실패를 보러 왔겠죠. 하지만 버튼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코스로 청국장 리조또가 나왔습니다. 발효의 깊이와 프렌치 기법의 정교함이 만난 요리였죠. 이제 알겠어요. 버튼이 마지막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당신은 한식의 본질은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요. 이런 요리라면 미슐랭의 별을 받아야 마땅하죠. 한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이재훈 셰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휘트먼은 말없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 타임스를 펼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일면 전체를 가득 채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식의 혁명, 전설적인 맛의 탄생. 버튼의 평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프렌치, 이탈리안만이 최고급 요리라 믿어왔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고정관념이 완벽히 깨졌다. 서울하우스의 한식은 수천 년의 역사가 빚어낸 깊이와 현대적 감각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예술이다. 특히 72시간 숙성한 한우는 최고급 와규나 프라임 비프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풍미를 자랑한다.
한식이야말로 미식의 새로운 지평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CNN, 푸드 네트워크, 미슐랭 가이드. 모두가 한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식이 뉴욕을 정복하다 동양의 맛이 서양을 사로잡다 새로운 미식 강국의 탄생. 헤드라인들이 연이어 타전되었어요. 주방에서 이재훈 셰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해냈어. 우리나라 음식의 자존심을 지켜냈어. 창밖을 보니 긴 줄이 보였습니다. 뉴욕의 미식가들이 한식을 맛보기 위해 몰려온 거죠.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뉴욕 타임즈가 들려 있었어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꼭 쥐었어요. 5,000년 역사의 우리 음식이 드디어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식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맛이, 우리의 혼이 담긴 음식이 결국 해냈네요. 뉴욕의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한식의 무한한 가능성처럼요. 버튼의 극찬 이후 서울하우스는 연일 매진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미슐랭 평가단이 비밀리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한지수가 전해주었죠. 에릭, 이번 주 미슐랭 평가단이 올 거야. 하지만 누군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 식재료를 다듬는 제 손이 자꾸만 실수를 했습니다. 물을 썰다가 손가락이 베이고 끓이던 육수가 넘치기도 했죠. 이재훈 셰프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심호흡 해보게. 스승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자네는 이미 충분히 준비됐어.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점심 서비스가 시작되자 모든 손님이 평가단으로 보였어요. 메뉴를 꼼꼼히 보는 신사, 사진을 찍는 여성, 음식을 오래 응시하는 중년 부부까지. 그때였습니다. 에릭 셰프님 12번 테이블에서 갈비찜이 너무 짜다고.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12번 테이블의 손님, 프랑스 액센트가 있는 그 신사. 아침부터 눈여겨봤던 손님이었습니다. 전체 주방 스탑. 갈비찜 다시 준비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노력했어요. 이재훈 셰프가 살짝 눈짓을 보냈습니다. 에릭, 이건 분명 테스트야. 침착하게. 12번 테이블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님,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다시 요리를 시작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에리가, 음식은 셰프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야. 이번에는 간장 농도를 조절하고 채소의 단맛을 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팅을 마치고 심호흡을 깊게 했어요. 신사는 새로 나온 갈비찜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번엔 완벽하군요. 한식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 인상적입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손님이 주방을 찾아왔습니다. 에릭 셰프,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비스가 끝나갈 무렵 우아한 프랑스 액센트가 섞인 목소리가 주방을 울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샤넬 재킷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미슐랭 평가단은 결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분명 달랐어요. 완벽한 와인 페어링 지식, 정확한 플레이팅 평가,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예리한 시선까지. 오늘 코스는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복 물김치의 발효향과 한우 갈비찜의 깊이감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느낄 수 있는 정교함이 느껴졌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울질하듯 신중했어요. 혹시 미슐랭?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은 배지 하나를 테이블에 남겼습니다. 미슐랭의 상징, 비벤덤 마크가 새겨진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사라졌고 작은 미슐랭 배지만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밤 11시 서비스가 끝나고 텅 빈 주방에 혼자 남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해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여준 한식이
미슐랭의 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창밖에 뉴욕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오늘 우리 식당의 평가를 쓰고 있겠죠. 그 평가가 어떻든 오늘 하루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압니다. 한식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요. 그런데 미슐랭 발표 전날 밤, 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한식의 한계 결국 드러나나? 서울하우스, 과대평가 논란 휩싸여 뉴욕 미식가들. 지적 한식은 여전히 길거리 음식 수준.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 식구들의 표정도 일그러졌어요. 몇몇은 짐을 싸기 시작했죠. 죄송해요, 에릭 셰프. 내일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 경력의 오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재훈 셰프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에릭 나와보게. 깊어가는 겨울밤, 맨해튼의 거리는 차가웠습니다. 타임스퀘어의 현란한 불빛 아래 이재훈 셰프가 소주 한 병을 꺼내셨어요. 마셔도 되나요? 내일 자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한 잔 정도는. 소주잔을 비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빈 식당에서 보낸 외로운 날들, 조롱하던 사람들의 눈빛, 떠나간 동료들.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이재훈 셰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30년 전 자네만한 나이에 모든 걸 걸었다네. 하지만 실패했어. 미슐랭은커녕 문을 닫아야 했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한지수였습니다. 에릭,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미슐랭 발표장으로 와. 발표장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웅성거리는 기자들. 휘트먼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조소가 걸려 있었죠. 아, 출세 가도를 달리다 추락하는 모습을 보러 왔나? 휘트먼의 비웃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번 뉴욕 미슐랭 가이드의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제의 기사가 맞았던 걸까? 한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걸까? 최초의 미슐랭 3스타 한식당이 탄생했습니다. 서울하우스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휘트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한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울하우스는 한식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레스토랑의 성공을 넘어 미식의 역사를 새로 쓴 사건입니다. 다음 날 전 세계 미디어가 들썩였습니다. 한식, 미슐랭 3스타로 세계를 제패하다, 한국 음식, 뉴욕 미식계의 새 역사를 쓰다, 서울하우스의 기적, 세계 미식의 판도를 바꾸다. 어제의 부정적 기사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한식을 칭송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휘트먼이 찾아왔어요. 축하해, 에릭. 내가 틀렸었어. 주방에 걸린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바라보며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한식의 자존심을 지켰어요. 그날 밤 뉴욕의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은 아마도 우리 한식의 별이 아니었을까요? 미슐랭 3스타 발표 이후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무시당하던 한식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탐내는 요리가 된 거예요. 에릭 셰프,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셰프들이 당신의 요리를 배우고 싶답니다. 한지수의 흥분된 목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매일 아침 세계 각국의 유명 셰프들이 서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어요. 한식의 깊이 앞에서 그들은 겸손한 학생이 되어 있었죠. 에릭, 도대체 이 육수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프랑스 최고의 콘소메보다 깊은 맛이. 된장의 숙성 과정이 믿을 수 없어요. 이건 과학을 넘어선 예술이네요. 한식의 발효 기술은 미래의 음식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들의 찬사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게 떠올랐어요. 우리 음식은 5천년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란다. 휘트먼도 찾아왔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던 그의 눈에는 이제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자네의 한식에는 영혼이 있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이건 예술이고 철학이고 미래야. 주방에서 된장을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이 된장 한 숟가락에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어요. 3년을 기다려야 완성되죠. 급할수록 더 기다려야 해요. 간장을 내리는 과정도 보여줬어요. 이 한 방울의 간장에도 우리 선조들의 수천 년 지혜가 스며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식의 진정한 힘이에요. 뉴욕타임스가 대대적인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식, 세계 미식의 새로운 표준이 되다. 5천년의 지혜, 현대를 사로잡다. 한국의 맛, 미래의 음식이 되다. CNN, BBC, 프랑스 24 등 세계 유수의 매체들이 한식을 특집으로 다뤘어요. 더 이상 한식은 길거리 음식이 아닌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미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방을 정리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 사이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이제는 제가 세계의 셰프들에게 우리 음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한식의 위대함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벅차요. 5천년의 역사가 담긴 우리의 맛. 이제는 전 세계가 그 깊이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식은 변방의 음식이 아닙니다. 세계 미식의 중심에 당당히 서 있는 우리의 자부심이 된 거죠. 한식은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식은 문화고 전통이고 미래입니다. 이제 진정한 시작입니다. 우리의 맛으로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을 시간이니까요. 뉴욕에서의 3년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서울하우스는 매일같이 세계 각국의 셰프들로 북적였고 한식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자꾸만 허전함이 커져갔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이 많아 보이네. 어느 날 이재훈 셰프가 물으셨어요. 스승님,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셰프들이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길 원하는데 이 작은 주방으로는.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이재훈 셰프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 자네는 이제 더 큰 꿈을 꿔야 할 때야. 그리고 며칠 뒤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한식 세계화 교육원을 설립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전 세계의 셰프들이 한국을 찾아와 한식을 배우는 곳을 만들자는 거였죠. 에릭,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한지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뉴욕을 넘어 전 세계에 한식의 혼을 전할 때예요. 결심이 섰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한식당에서 시작된 제 꿈이 이제는 서울에서 더 큰 날개를 펼칠 차례였어요. 3년 후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뉴욕에서의 성공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공항 도착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죠. 에릭 셰프, 한식 세계화의 아이콘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번에 서울에서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종로의 그 작은 골목길, 어머니의 한식당이 있던 자리로. 여기가 맞나? 낡은 간판도 사라진 건물 앞에 서서 이재훈 셰프가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 온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네,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30년 전 그대로의 주방, 어머니가 장을 담그시던 뒤뜰, 제가 처음 칼을 잡았던 도마.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이제는 제가 여기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한식 세계화 교육원을 열 거예요. 전 세계 셰프들에게 진정한 한식을 가르칠 겁니다. 바로 그때 예약도 없이 찾아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파리의 미슐랭 3스타 셰프,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 오너, 런던의 스타 셰프들이었어요. 우리도 한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첫 학생이 되고 싶어요. 한식의 혼을 가르쳐 주세요. 낡은 주방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치고 된장을 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식은 시간의 예술입니다. 된장 한 숟가락에 3년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간장 한 방울에 100일의 정성이 들어가죠. 세계의 셰프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한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뉴욕 타임스 일면에 또다시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한식의 성지가 된 서울의 작은 골목 세계의 셰프들. 이제는 한국으로 간다. 어머니의 낡은 주방 앞에 서서 한복을 입고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5천년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우리의 혼이죠. 이제 그 위대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에리가, 이제 내가 우리 음식의 자부심을 이어가는구나. 뉴욕에서의 성공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 이제야 그 대장정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맛으로 세계를 감동시킬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